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했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상 4관왕이 오르는 쾌거를 또 이루면서 모두가 한국영화의 발전상을 기뻐했습니다. 100년의 세월 한국영화의 성장, 그 한 축에 여성 영화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중심의 영화 현장에서 또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 캐릭터가 그려지고 여성 스텝은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견디고 여성 영화인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성 영화인 모임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 20년 됐다고 그러고요. 여성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영화하는 여자들이란 두툼한 책도 출간이 됐네요. 그래서 여성 영화인 모임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여성 영화인을 만나다 준비해봤는데요. 첫 시간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심재명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기획이 사단법인 여성 영화인 모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아예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한 거예요? 예, 20년 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고요. 그냥 친목 모임도 아니고 예, 뭐 아주 사단법인으로 구체적인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 심 대표님이 주도 역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임술래 감독님 그리고 또 이 책을 쓰시고 지금은 한국영상자료원장으로 계시는 주진숙 중앙대 전 교수님 그리고 뭐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전 위원장님 뭐 이런 분들이 모임의 필요성을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다가 그 탐하에 이것이 그냥 여성 영화인들끼리 친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 영화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네트워킹을 위해서 발족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도에 4월에 150명의 여성 영화인들이 그때 모여서 창립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친목 모임이 아니라 아예 그렇죠. 법인으로 하자. 네.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2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성 영화인의 숫자가 적었고, 그렇죠. 또 어떤 위치도 더 소수자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밀어주고, 그리고 힘이 돼주고, 또 잠재비 여성 영화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창립하자마자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이듬해 2001년에 여성 영화인 사전이라고 사전? 예, 1919년 의리적 구토 이후에 1950년부터 80년까지 40년 동안에 영화 역사와 여성 영화인의 역사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기록한 책을 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여성문화예술기획이라는 단체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쓰신 주진숙 교수님하고 이순진 연구자가 주축이 돼서 뭐 장미 교수님도 계셨고 변재란 교수님도 공조하셨는데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고 그래서 그 책을 내고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책을 내자. 기록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올해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는 20명의 대표적인 여성 영화인들을 모아서 인터뷰집으로 내자라고 또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게 돼서 알겠어요. 그래서 냈습니다. 20년 전 그 여성 영화인 모임에 150명의 회원으로 그때 150명이면 거의 탈탈 털어 다였나요? 어땠습니까? 꽤 많은 숫자였죠. 그죠? 물론 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거기는 뭐 제작자 감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 그죠? 제작, 연출, 촬영, 조명, 편집, 의상 뭐 영화계의 배우도 제 분야. 네. 배우까지. 그렇습니다. 네. 배우까지 하니까 150명은 뭐 훌쩍 근데 넘을 배우분들은 좀 숫자가 적었고요.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뭐 좀 워낙 뭐 여배우들의 숫자는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요. 네,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숫자는 좀 적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 영화인들의 첫 번째 공식 모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럼요.
70년대인가 80년대 영희회라고 영화하는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10여 명의 정말 희귀했던 여성 영화인들, 그러니까 뭐 이경자 우리나라 최초의 편집 기사님, 그리고 최초의 그 의상 하셨던 이혜윤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미래 영화 감독님 포함 한 10여 분이 친목 모임으로 10명 정도? 예, 영희회라는 그런 근데 모임이 그게 왜 있었대. 영희예요? 영화하는 희, 계집 희, 모집회, 그래서 그래서 영화하는 영희. 여자들의, 예. 하긴 또 영희 하면은 철수와 영희도 되니까. 그래서 그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만 해도 그분들에 비하면 한참 영화 후배니까 직접 뭐 그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못했고,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 영화인 모임의 사전적 전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아까 저 여성 영화인 모임 발족 방음회에 사전까지 내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자료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럼요. 여쭤보는 건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영화인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55년에 그 미망인이라는 영화, 전후의 생활고에 시달린 여성이 주인공인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만든 박남옥 감독님이 우리나라 최초 여성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1919년에 100년의 영화 역사가 시작됐는데 19년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를 이제 쇼시로 보죠. 그런데 5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최초 여성 감독이 나서신 건데. 아니죠. 1955년? 그렇죠. 40년이 흐른 거죠,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자매 영화사라고 본인의 언니인가 여동생하고 같이 제작비를 마련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뭐 여성이 영화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저도 이제 한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영화 현장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과 충격을 먹었어요. 뭐냐면 여성 감독인데 치마 저고리를 입고 포대기에 본인의 그 생후 4개월 된 딸을 업고 현장에서 레디고를 부르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와, 이런 모습의 딸을 업고 레디고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효고하기를 폐렴에 걸렸다고. 아이가? 아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존이라고 또 임술래 감독님이 2001년에 주축이 돼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거기 인터뷰에 그분이 등장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아침에 시장에서 장을 봐서 스태프하고 배우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밥도 하고 그리고 레디코도 부르고 촬영하고 제작비도 마련하고 후반 작업 뛰어다니고 개봉시키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단 한 편의 영화를 만드셨지만 그분이 최초의 여성 감독님이십니다. 그분은 뭐 원래 배경이 어떻게 되는 분인? 워낙 진짜 55년도 여성 감독이라는 건 깜짝 놀랐어요. 기자를 하셨고. 기자? 네네. 그리고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글을 쓰고 또 기자직이 메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좋아하셔서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여성 영화인 사전에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90년 이후를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의미가 특별히 있나요? 그 80년대까지 그때가 이제 그 책을 냈던 게 2001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90년대 후반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50년 그 미망인을 만든 박남옥 감독님부터 80년대까지 단 5명의 영화 감독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5명밖에 없었나요? 네네. 근데 한때 우리나라가 60년대에는 뭐 한국 영화가 1년에 막 수백 편씩 나왔잖아요. 수백 편씩 나오고 1억 명의 관객이 굉장한 영화 전성기였죠. 아시잖아요. 근데 신성일 네네네 수백 편의 영화 출연하셨잖아요. 그때는 여배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럼요. 그러나 감독은 없었군요. 그렇죠. 그랬고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영화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 감독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누적 한 100명 정도 여성 감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40년하고 지금의 질적 차이가 너무너무 있군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의미를 이 책에서도 90년대, 2000년대, 현재 이렇게 해서 놀랬습니다. 30년의 단위를 10년 단위로만 쪼개봤습니다. 전반부 40년
통틀어 5명인데 후반부에 100여 명 정도. 네. 그거는 감독뿐이 아니라 그럼요. 더 말할 수 없죠. 촬영, 조명 뭐 모든 예. 제작 현장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배우만 빼놓고. 그렇죠. 그때 50년대는 영화 현장에 여성 인력이 단 한 명. 예를 들면 그래서 스크립트 하시는 분. 그래서 그때는 아예 스크립터를 스크립 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정도였고. 그냥 촬영 현장 기록인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연출부긴 했지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촬영을 가게 되면 그 스크립터 여성분을 위해서 방을 따로 잡아줘야 되는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예, 근데 지금은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성이 감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인 촬영, 조명, 뭐 사운드 에디터, 뭐 각 분야에서 이제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전체 영화 가운데 이거는 뭐 지난 20년을 다 하긴 뭐하면 뭐 10년이라도 좋고요. 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체 영화 가운데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전에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성평등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그 성평등한 영화 환경을 마련을 위한 연구서가 나왔는데 지난 10년의 그 기록을 전수조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팩트인데 그래도 여전히 상업영화에서 여성 감독의 퍼센테이지는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한 15%, 적을 때는 한 8%, 매년 그렇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 10%, 예. 10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제작자는 한 뭐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분야인 뭐 홍보 마케팅 분야는 또 여성이 90% 이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예를 들면 인구의 절반이 남성 5, 여성 5라면 5대5가 돼야 되는데 예, 그 5대의 정신에 비교해 보면 턱도 없이 아직도 여성의 숫자가 적죠. 근데 그거는 뭐 영화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죠. 예. 뭐 아무튼 영화 제작의 핵심 역할인 제작과 감독의 경우는 10에서 한 15%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네.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생각보다 여배우의 숫자는 많지만 그 2017년의 흥행 기록을 보면 박스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의 포스터를 보니까 여자가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그 10편 중에 단 한 편이었어요. I Can Speak라고 제가 만든 I Can Speak. 예, 근데 그럴 정도로 남은희 씨 남성 주인공 영화가 많은데 뭐 최근에 선생님 느끼셨겠지만 미투 운동도 그렇고 2, 3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여성의 이야기,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는 이야기, 여성 감독 영화들이 지금 굉장히 한 2, 3년 사이에 맞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성과나 성취도 굉장히 놀랄만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심 대표님 오늘 만나 뵙고 내일마저 또 우리 심 대표님 개인적 스토리도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남매 여름밤 만든 그 윤단비 감독, 또 69세 만든 임선혜 감독 훌륭한 만날 분들이죠. 거거든요. 최근에 저 그 두 영화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최근에 특히 여성 감독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다시 그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이렇게 1, 2, 3부로 구성을 하셨고 90년대를 소외의 벽을 넘어 눈부신 성취로 거기에 첫 번째 여성 영화인이 우리 심재명 대표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마 첫 번째. 나는 여성 영화인이다. 제목이 그러네요. 어떻게 첫 번째를 차지하시게 되셨어요? 농반 진반 이제 나이가 많아서 활동을 30년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명맥을 이어가서 앞줄에 세워주신 것 같고 그 제목은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인데 저는 항상 영화 일을 하면서 제가 여성이라는 것, 여성 영화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그렇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심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우리 뭐 내일 또 좀 마저 듣도록 하고 그 심 대표님 바로 뒤가 안정숙 씨? 그 다음은 이제 임순례 감독은 이제 금방 또 귀에 들어오는데
또 좀 지나면 전도연 배우도 들어오는데 예. 대부분 모르니까 나머지 분들은 일반 대중들은 이름 들어도 잘 모르는 제작 현장에 계신 분들이더군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선정하게 된 겁니까? 그 기획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 그 90년대에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 또 2000년도, 2010년 이후 이렇게 그 시대별로 이제 어떤 성과를 보인 분들, 활동하고 예. 있는 분들을 선정했는데 사실 여기에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제작 연출뿐만 아니라 연기, 촬영, 조명,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좀 두루두루 그 영화의 중요 분야의 종사자들을 빼놓지 않고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했었죠. 네. 예컨대 안정숙 씨 같은 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분은 이제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신의 21 편집장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영화진흥위원회 3기 위원장을 하셔서 저널리즘 분야로 해서 이제 그 모셨죠. 네, 네. 영화를 기록하는 분, 그렇죠. 이런 거로군요. 그리고 벌써 그분도 뭐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문화부에서 영화 담당을 하셨는데 영화와 관계된 그분의 이력도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네.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임순례 감독이 바로 등장을 네. 하는데 우리나라 아까 여성 감독이 최근에는 이제 뭐 한 100여 명 넘는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편 작품으로 보면 임순례 감독이 제일 많이 만든 가장 연출을 많이 그죠? 현재까지 했고요. 제작도 했고 아까 이제 40년 동안 5분의 영화 감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반부 50년에서 80년까지. 그다음이 첫 번째가 임순례 감독입니다. 바로 96년. 후반부 세대의 1번 주자군요. 그렇죠. 예. 물론 그때 낮은 목소리라는 위안부 피해자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변영주 감독도 계셨지만 예. 그때 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이제 알린 감독님이시죠. 새 친구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그렇죠. 와이키키 브라더스. 예, 저희 명필님과 같이 한. 제가 한국 영화 중에 가장 감동받은 영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흥행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영화는. 영화 2시간 보고 나면요. 소설책 한 3권 읽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네, 네. 최근에 리틀 포레스트. 네. 임순례 감독 대단해요. 지금은 요르단에서 황정민 씨랑 현빈 씨가 주인공인 교섭이라는 대작을 연출하시고 요르단에서. 예, 예. 임 감독님이. 네, 바로 귀국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또 그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기 여성 감독이기도 하지만 지금 최초로 또 100억 이상의 큰 예산 연출을 맡은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모부터 또 정말 여장부잖아요. 본인이 농담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덩치로 감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하시기도 한데. 네. 네. 이 한 20여 명 나오는데 배우는 전도연, 그다음에 문소리, 천우희. 네. 딱 3명이 등장하네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더 모시고 싶은 분은 많았는데 20주년이다 보니까 20명으로 이렇게 좀 숫자의 제안했고. 의미를 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에 데뷔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도연 배우부터 뭐 문소리 씨, 천우희 씨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우들의 역사에서는 이제 천우희 씨가 가장 젊고 막내고 예, 후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도연 씨는 우리 심 대표님이 데뷔시킨 거 아니에요? 시켰단 말은 좀 그렇고 함께 이제 첫 영화를 같이 했죠. 접속해서 네, 네, 그죠? 네. 근데 깐의 주인공이 그럼요. 뭐 세계적인 이름을 알린 배우가 됐고 지금도 활발하게 좋은 영화, 좋은 연기 보여주시는데 그때 아마 데뷔할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유승환 감독의 아내 강혜정 대표. 네, 네. 영화사 대표인데 영화사의 이름이 외유내강, 외유승환, 내 강혜정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또 의미 있는 제목이죠. 네. 여기 천만 관객 베테랑도 찍고. 예, 저는 감히 하지 못했던 그런 흥행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 아주 대단한 짝패, 부당거래, 해결사, 베를린, 사바하, 엑시트. 네, 네, 네. 이런 분들의 특기는 뭐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밑세 세대 후배 제작자인데
뭐랄까 훨씬 더 담대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또 뭐 젊은 영화인들하고 소통력도 뛰어나고 예. 또 어떤 현실을 읽는 그런 감각, 트렌드를 읽어내는 감각 이런 것들도 더 젊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일부터 어떤 일까지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의 첫 단추를 깨는 일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깨는. 그러니까 출발부터 완성까지. 시종일관?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거나 시나리오를 발굴해낸다거나 또는 어떤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영화의 출발을 시작해서 그 영화에 필요한 제작비를 마련하고 또 그 영화를 찍기 위한 스태프들을 구성하고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는 거군요. 그렇죠. 관리 감독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총괄하는. 근데 이제 어떤 창의적인 측면은 물론 감독이나 작가들이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또 개발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흥행까지 책임지는 거는 사실은 제작자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가장 같은 역할이라고 그러네요. 해야 되나요? 예. 영화 한 편이 하나의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 경영사장이네요. 그렇죠. 대표죠.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요즘은 그런데 그 제작을 맡으신 분이 순수 자기 자본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럼요. 자기 집에 막 수백억에 보통은 다 그 영화 투자 전문 회사가 있고, 그렇죠. 또 영화 전문 투자 배급사가 있고 그런 투자도 이제는 어디 한두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수백 군데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편의 영화에 뭐 한 메인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 투자사가 있다면 보통은 한 10여 군데의 투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 편의 영화를 투자를 합니다. 예. 네. 유성희 미술감독이란 분,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달콤한 인생, 아가씨. 이야, 지금 제가 영화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미술감독이 보통 또 역시 청취자분들 착각하시기 쉬운 게 어디 그림 그리시는 분인가 보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프로덕션 디자인. 화면 구성을 다 하시는 분들이죠. 모든 그죠? 어떤 미장센, 미술에 관계된 그러니까요. 색감까지 또 어떤 의상의 디자인까지 이런 것들 다 총괄하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치면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유성희 미술감독은 우리나라 최초로 칸 영화제 벌칸상을 아가씨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수상이었죠. 그러니까 한 장면에 장소 선정도 이분들이 하나요? 장소는 다른 분이 또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섭외는 다른 분이 하지만 미술감독을 하면 그 영화의 미술적 모든 것을 사실은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뭐 의상을 갖고 오고 뭐 분장을 이렇게 하고 어떤 소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미술감독의 전체적인 계획하에, 그렇죠. 계획하에 이제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장소에서는 소품은 어떻게 그렇죠. 배치를 하고 네. 벽의 색깔은 어떻게 돼야 되고 네. 의상은 이래야 되고 네. 분장은 이래야 되고 이걸 전부 총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총괄 속에서 각자 조율해 나가는 거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힘들지만 참 멋진 일이죠. 네. 그 미술감독 밑에 또 굉장히 식구가 많다면서요? 요즘은 뭐 워낙 영화의 그 예산도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미술감독 휘하에 한 뭐 적어도 한 5명에서 많으면 한 20명, 30명까지 팀을 이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최은하 음향 편집, 네. 또 신민경 편집 감독, 엄혜정 촬영 감독. 이제 없는 분야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런 분들 영화 전공하신 분들이죠, 다. 영화를 전공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촬영 감독, 조명 감독님이 등장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그 촬영 조명 쪽의 여성 인력은 굉장히 적어요. 한 1-2%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그럼 특히 많은 분야는 어느 쪽이에요?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분장 의상. 그쪽이 많이 좀 편중돼 있죠. 아무래도 촬영 이런 거는 카메라 들고 이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왜 과거에 이제 이게 1%밖에 안 되나요? 뭐 예를 들면 기계를 여자가 만지면 재수가 없다고. 누가 그러더래요? 50년대에 그랬습니다. 왜 선생님 이렇게 어떤 가게 갔는데 첫 손님이 여성이라면 소금을 뿌리는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촬영 카메라나 조명 기계가 굉장히 무거워서 맞아요. 남성들도 들기가 힘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남성들의 어떤 전부 장악하는 분야였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많이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들도 굉장히 경량화되고 소형화돼서 네. 그런 이제 육체적인 힘 가지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결국 사실은 어떤 재능과 실력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촬영 조명은 정말 여성의 숫자가 적습니다. 네. 미국 같은 나라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헐리우드도 여성 감독의 숫자가 평균 15%뿐이 안 됩니다. 그 우리랑 큰 차이 없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요. 아니요, 유럽은 좀 더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는 뭐랄까 좀 더 여성 인권, 여성주의 시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예. 배려하고 만들려고 노력해서 미국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예. 근데 뭐 헐리우드만 해도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은 게 뭐 수십 년 만에 최초라던가 이런 식의 굉장히 거기가 더 전형적으로 남성 중심의. 왜 그럴까요? 아마 헐리우드 같은 데도 굉장히 거대 예산으로 영화 산업이 뭐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끼치고 굉장히 첨예하게 자본의 논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큰 자본, 큰 돈이 들어가는 큰 산업이면 여자가 절반 차지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영화일이 영화 감독 이러면 어떤 야전 사령관의 개념, 그다음에 많은 스태프들을 그 통솔하고 예. 장악하는 지도력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있고 결국은 좋은 시나리오, 좋은 이야기 그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재능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나마 조금씩이나마 좀 달라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요 편해신 책 영화하는 여자들 90년대가 소외의 벽을 넘어 눈부신 성취로 2000년대가 더 넓고 더 깊게 전문가들의 시대 2010년대가 이제 단단한 자기중심과 새로운 감수성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2020년대 앞으로 미래는 뭐 어떤 제목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영화의 중심으로 뭐 이렇게? 여성 영화인이 한국 영화의 희망이다. 희망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실 그 두 명의 감독분들도 저는 정말 그 남매 한국 여름밤 영화의 69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의 희망, 여성 영화인들. 네. 내일 또 만나서 개인적인 영화 스토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재명 대표였어요.